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자, 오늘 전자회로 첫걸음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 시간에는 전자회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적인 강의가 어떤 스토리텔링 식으로 딱딱하게 끊어서 하지 않고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된 어떤 체계적인 유기적인 그런 어떤 지식 체계, 그것들을 제가 좀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전자회로가 뭘까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전자회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로 이론에서 이미 여러분 그 회로 이론에 대해서 이제 좀 알 텐데요. 그렇죠? 여기 일단 회로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이 회로 안에 여러 가지 그 전기적인 부품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을 보면 여기 이제 저항,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소자 뭐였어요? 축전기라고 해서 자 우리가 C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코일이죠. 인덕터라고 해서 우리 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항이고요. 그렇죠? 요거는 축전기라는 소자를 표시한 것이고요. 요거는 코일이라는 전기적인 부품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R은 이 저항의 저항 값이고요. 이 C는 이 축전기의 그 전기 용량이라 그래서 우리가 C로 나타내고, L은 이 코일의 인덕턴스라 그래서 그렇죠? 유도 용량을 나타내는 기호로 L 이렇게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런 소자들을 가지고 서로 이제 전선으로 쫙 연결을 해주면 그쵸? 하나의 회로가 탄생을 하고, 이 회로가 동작하기 위해서 이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전원을 우리가 인가해 주죠. 그래서 이 전원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직류일 수도 있고 이것이 교류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회로 이론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이 여기다가 이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그렇죠? 이 에너지를 받아서 이 회로가 특정한 자기의 기능을 수행해서 이 회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회로 이론 내내 길게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회로 이론을 다룰 때 이런 것들만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회로를 잘 보시면 여기 이 저항하고 축전기하고 코일만으로 이루어진 회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회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기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회로.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회로라는 용어는 이 소자가 RLC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회로, 그걸 우리가 이제 전기회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Electric Circuit 이렇게 얘기를 하죠. Electric Circuit.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전기회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회로를 다룹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는 뭐가 다르냐? 뭐 비슷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아까 저항이라는 거 있다 그랬고요. 여기 축전기 있다 그랬고요. 여기 뭐 코일 있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회로가 전기회로인데, 이 안에 이거 말고요. 좀 어떤 특이한 회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로만 나타내면 이제 뭐 앞으로 우리가 배울 텐데, 요런 기호로 나타내는 전기 부품이 있고, 아니면 뭐 요런 기호로 나타내지는 전기 부품들이 있습니다. 뭐 요렇게도 나타낼 수 있고요. 뭐 다양한 이런 어떤 소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요런 그 전기 부품을 포함하게 되면, 그쵸? 이 회로를 우리가 전자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하질 않고 얘는 전자회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전자회로. 그래서 일렉트릭 서큐트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어 그 이름 자체가 일렉트로닉 서큐트이 되죠. 그죠? 이렇게 CUIT.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놈 요렇게 생긴 놈 요게 뭐냐? 요게 이제 다이오드라는 소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소자라고 얘기를 하죠. 됐죠? 그래서 유독 이제 요런 소자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 그리고 이 전기 회로에 쓰였던 RLC 이런 소자들을 붙여서 막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여기다 마치 역시 똑같이 전원을 연결하겠죠. 그쵸? 직류건 교류건 간에 전원을 연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회로가 또 이제 동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이 회로를 뭐라 그러냐? 전자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전기 회로는 뭘로 구성된 거? RLC로 구성된 회로를 얘기를 하고요.
구성된 회로를 우리가 전기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위에서 얘기한 전기회로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다이오드라든가, 그쵸? 아니면 그 트랜지스터라든가, 그쵸? 이런 소자들이 들어가 있으면 얘네들 이제 일렉트로닉 서킷, 전자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회로를 우리가 이 회로 이론을 공부했을 때 이런 소자들로 구성된 회로를 해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자회로에서는 뭘 하냐? 이런 소자까지 포함된 그 회로를 해석하는, 그쵸? 아주 근데 방대한 분야죠. 하여튼 그것들, 이제 우리가 이걸 다루게 된다는 것을 좀 먼저 포커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전기 전자회로를 설명한 거는 좀 이렇게 고딩틱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야, 이런 부품이 들어있으면 전기회로고 이런 부품이 들어있으면 전자회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더 이제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전기회로라는 것은 RLC로 구성된 회로가 맞긴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걸음 이 시리즈에서는 이 전기회로는 뭐냐면 선형 소자입니다. 선형 소자로, 그렇죠?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선형 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첫걸음에서는 이 개념들을 좀 아셔야 돼요. 물론 회로에서도 이미 했지만, 그쵸? 이 선형하고 여기 나온 이 비선형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마디로 좀 이제 전기회로라는 거는 이런 선형 소자로 구성된 회로다. RLC가 전부 다 선형 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로로 구성된 회로. 그걸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하고, 이 전기회로를 배웠던 과목이 회로이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회로이론 배울 때 여기에 요런 소자들도 배웠어요. 요런 소자 기억나세요? OPM프, 그쵸? 연산증폭기 배웠잖아요. 이거 여기다 안 넣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로이론에서 연산증폭기를 배우는 이유는 이 연산증폭기를 하나의 선형소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선형소자로 얘를 취급을 하면 얘도 이제 회로이론에 넣어서 같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전자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선형소자, 이 연산증폭기를 배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연산증폭기를 다룰 때는 이때 다루었던 연산증폭기하고는 좀 관점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여기 연산증폭기는 비선형 소자라는 점도 감안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순수하게 선형이었을 때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전기회로라는 것의 대상은 선형 소자, 그리고 선형 소자로 간주할 수 있는 소자로만 구성된 회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선형 소자를 구성할 수 있으면 얘도 이 전기회로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전자회로라는 건 뭐냐? 비선형 소자가 있단 말이에요. 비선형 소자를, 그렇죠? 포함하는 회로죠. 그렇죠? 포함하는 회로. 이것들을 우리가 전자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한테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첫걸음을 배워가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아시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전자회로라는 것은 비선형 소자, 그리고 비선형 소자로 간주할 수 있는 소자를 포함하는 회로고요. 선형 소자는 전기회로는 선형 소자, 그리고 선형 소자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소자로 구성된 회로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전자회로는 뭘 하느냐? 이 전자회로, 즉 그 비선형 소자를 포함한 이 회로를 해석하는 기법들을, 그렇죠? 그리고 설계하는 기법들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전자회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조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소개에 대한 글을 좀 마치고요.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